유시민 작가가 결국 솔직한 비평을 했습니다. 매불쇼에 출연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 건 검찰개혁 의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없다는 거였는데 하루가 지나보니 결국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맞은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한 번에 뒤집혔습니다. 최욱 앵커가 일부러 이렇게 방송을 기획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검찰개혁 이야기에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좀 듣고자 모셨는데 길게는 하지 말고 짧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때문에 민주당이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핵심은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고 밝혀왔었어요. 자,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보셨죠?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고 당 대표가 줄곧 밝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권 송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송치는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할 때도 그 사건도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검찰에게 넘겨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까지도 좀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 등이 보안수사권 존치시키자는 법안을 또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듯 매우 지금 좀 혼란한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의 목소리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위면사법센터는 이러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근데 2018년에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안들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하는 것들이 그냥 급작스럽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마련하는 안들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그 검찰 개혁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네네. 1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1번 자료. 우선 우리가 보통 이제 형사사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쨌든 자력구제를 할 수 없는 시대 내에서는 어쨌든 국가가 범죄인들을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 공영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단순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 측면에서의 정의도 있는 거고요. 범죄 피의자 측면에서도 정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지금 형사사법 제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80년간의 형사사법 구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공소제기 유지권, 형집행권까지 막강한 권한들을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권한이 이렇게 많았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독점에 의한 폐해가 조금 발생을 한 그렇습니다. 거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남용될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상권 분립이 돼서 예컨대 뭐 정부의 행정권이 있고 입법권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권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어쨌든 이 권한이 만약에 그게 세 개가 한꺼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뭐 기소하고 자기가 처벌하고 자기가 재판하고 이런 관계들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권한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를 만든다는 뜻은 그렇게 권력자가 뭔가를 결심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라는 건데, 그 80년 동안에 검사가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생각을 해보면 검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봐줄 결심을 하게 되면
봐주게 됩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죠. 그렇지.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제 그리고 장치가 분명하게 없어. 재판 관련되는 공범들이 재판 받아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되는 그러니까 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봐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걸 없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 계속 좀 띄워주시고 네.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괴롭힐 마음을 가졌다 검찰이. 그러면 저런 식으로 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든지 예.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괴롭힐 결심이 단순하게 자기 사적인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까 말한 국가적으로 선출직 네.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다음 네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요 세 개의 권한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수사권의 논쟁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 외에 지금 검찰한테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기소권, 영장 청구권 이 두 가지의 권한만 하더라도 막강합니다. 그렇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공영보를 행사하면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기소의 문턱에서 검사가 만약에 나 기소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견제 처벌할 수 장치가 있는 없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는 기소 독점주의나 기소 편의주의에서 검사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계니까 이 세 가지의 권한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치 한꺼번에 가지게 되면 예컨대 반지의 제왕이 절대 반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개든 두 개든 나눠야 된다. 쪼개야 돼.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이다. 그리고 직접 수사권하고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를 통해서 이제는 검사의 나라가 아닌 시민의 나라로 가야 된다. 네. 이게 시대적 과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보안 수사권 전치 논쟁의 핵심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안 수사권을 남겼을 때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권한이 한꺼번에 있으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고 효율성. 신속하게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다만 이게 남용됐을 때 과연 그런 막을 장치가 있냐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없다. 실질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안 수사권을 남겨뒀을 때 막을 방법 없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아까 내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기소하는 게 맞아 해서 기소해버리면 그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받기 전까지는 그 올가머니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형사재판이라는 게 한 3년 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집안에는 엄청나게 망가져요.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네. 선출직 공무원이 그런 형태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출을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파괴가 되죠.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경찰의 약간 부실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제도적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저희들이 이제 보안 사건을 존치하는 게 이거 때로는 너는 살인자 편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제도고 네. 이거와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존치가 유일한 방법이냐 다른 방법이 있는 거냐 아니면 보안 수사권 존치를 시켰을 때 남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 네. 이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현재의 쟁점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를 예.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를 잘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하는 피해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권을 확보해주고 피해자의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절차적인 권리들을 신장시키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보안 수사를 좀 전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들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보다는 그래도 검사들이 수사가 좀 낫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 그게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경찰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부실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를 피해를 줬던 그 범죄인은 처벌 못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는 그렇습니다. 거라요. 그래서 이제 네. 그 경찰의 부실, 경찰의 비위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이제 최대 쟁점인데 그 7번 자료로 네. 요거에 좀 앞에 거는 사실 저희가 네.
우리 변호사님이 초면이라서 다 들어드렸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75,000번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수천 번 방송했죠. 수천 번.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또 다시 도돌이표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만큼 참 이게 어렵다.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쟁점은 7번. 부실하고 암장수사를 막기 위한 방법들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적혀 있는 것은 현재 형사청구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송치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은 지금 현재도 모든 기록들이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90일 동안 검사가 보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의 감시 시스템을 만들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검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 직접 수사하게 되면 기소권이나 영장청구권 결부돼서 실질적 괴롭힐 결심이나 아니면 봐줄 결심을 할 때 막을 방법이 없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안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 다른 대안들은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소권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지고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판단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해버렸을 때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권의 막강한 권한이 보안 수사권, 직접 수사권하고 결부되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 그 권한 남용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어쨌든 간접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 이것들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컨대 이행 기간을 두거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타 수사 기관에 다시 한번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징계를 가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서도 봤을 때 이거 재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기관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했던 사건에 대해서 자기 수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급부서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 지금 중수청하고 지금 국수본에 있기 때문에 국수본의 사건들은 중수청에 넘기고 중수청의 사건은 국수본에 넘겨서 서로 교차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네. 더 촘촘히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또 한 분의 예. 시민단체 관계자분도 나오셨으니까 피켓으로 말씀을 예. 또 가름하도록 합니다. 아니요. 요것은 너무 중요한 논란이 돼버렸잖아요. 네. 어제 또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일단 최근에 이제 여성단체나 또 인권단체 일부가 아니 피해자들 경찰로는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네. 그러면 검찰이 일부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네. 일부라도 보안 수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 때문에 이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 확정하되 네.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박영대 변호사님처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박영대 변호사 속해는 민변마저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설문조사했더니 그 진보적이고 운동권 변호사님들마저도 60~70%가 부분적으로라도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답이 나왔어요. 아, 그건 맞습니까? 예. 그 우리 정도로 변호사님이랑은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은가 다를 보네. 수 있죠. 왜냐하면 근데 그게 법조계에서는 우리가 청자님도 아셔야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다수견입니다.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보안 수사를 예, 중시시켜야 줘야 된다. 된다. 그게 법조인들의 다수 의견. 예, 참여연대에서도 경론이 있었는데 참여연대는 조금 빠르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고 했어요. 시민단체들은 다수가 보안수사 폐지. 근데 이제 피해자 단체, 여성 단체들은 아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들 같은 운동권 진보 진영 사이에서도 이게 경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의 목소리를 우리가 역적이나 반격으로 몰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지 아니 근데 마.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그리고 마. 대통령이 기소수사 분리에 찬성하지 않는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기소와 수사 분리는 찬성인데 네. 혹시라도 이런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자. 경찰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지막까지 제시해서 국회가 이제 수개해서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박노민을 말해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고소고발 엄청 해봤잖아요. 네. 수백 번 해봤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가 나경원에 대한 피해자잖아요. 근데 나경원 검찰이 수사하면 아예 수사 안 해요. 고발하면. 그래도 경찰에 고발하면요. 경찰은 형식적으로라도 수사라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검찰에는 항고 제한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검찰에 고발했을 때. 그러면 경찰에 만약에 내가 피해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피해자야 지금 엄청난.
근데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할까 봐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거. 암장시킬까 자 그러면 자 일선 경찰 처음에 고발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광역 경찰청에서 재수사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미 지금 그렇게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네. 광역 경찰 정도 제대로 안 한다. 두 번째 이 신청으로 우리가 검찰에 항고 장구하듯이 본청이나 공수처나 국수본에 최종 그러니까 최고 경찰 기관에 두 번째 이 신청을 하는 거죠. 상급 기관으로 벌써 똑같잖아요. 검찰이 안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검찰은 그냥 항고를 대부분 기각해 버립니다. 경찰은 여기다가 오늘 행안부 장관이 국수본 직속에 내부 비리 수사대까지 설치하겠다 그랬어요. 자, 또 하나의 장치가 들어왔죠. 아, 네네. 그다음에 오늘 경찰청장 권한대행이 만약에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권 없지만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걸 거절하면 어쩔 거냐고 또 우리 패자는 질부 네,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를 요구했는데 거절하면 검찰에게 수사팀 교체 권한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경찰이 혹시라도 피해자들 외면할 때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것보다 몇 개의 장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는 오늘 촛불행동이랑 완전 박탈 주장하면서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 피해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대안 하나 더 냈어요. 자, 우리가 이의 신청하면 독립적인 부서와 외부 시민단체들까지 포함해서 감찰이 바로 들어가요. 자, 이 신청은 천천히 해봐. 잠깐만. 그러니까 자, 우리 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경험이 없으면 자. 어려운 거. 자, 잠깐만요. 피해자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에 항고 장구하듯이 상급 경찰기관이 재수사를 하잖아요. 동시에 그 이의 신청을 한 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감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수처가 할 수도 있고 경찰 내 독립된 감찰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외면하거나 암장하면 상급기관에서 재수사를 당할 뿐만 아니라 감찰까지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겹, 4겹, 5겹, 4겹, 지금 5겹으로 장치가 있다. 견제 장치.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강력한 하시네. 장치. 강력한 장치. 이렇게까지 내용이 실한 적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탄탄하네. 제가 답답했던 게 보안수사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피해자들이 묻는 거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안 해주셨어요. 아, 소장님 좋아 지금.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고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똑같은 피해자 입장으로서 경찰이 터져. 고발했는데 제대로 수사하면 나도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좋아 그럴 때 지금. 나는 정치검찰보다는 경찰 내에 상급경찰청, 그다음에 최고수사청,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감찰조직, 그다음에 내부비리 수사대, 그다음에 수사팀 교체. 벌써 5개 나왔잖아요. 내부 비리 수사대까지 이번에 발표했어요. 오늘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발표하신 거는 그 법제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경찰 직제로도 만들 수 있죠. 그것은. 아 그래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말한 것은 법제화해도 해야 되는 것과 경찰이 지금 현행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포함되어 그래요.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력한 장치로 지금도 검찰에 고발했는데 재항고까지 대부분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최종 수단으로 고소인이 독직폭행이라든지 직권남용 안에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접 기소해달라는 제도거든요. 난 이제 수사기관은 더 이상 못 먹겠다. 이제 사법부에다가 할 수 있는데 재정 신청. 자, 우리 경찰에도 우리가 했는데 경찰 1차 이의 신청, 2차 이의 신청, 감찰까지 다 기각됐어. 이 피해자가 재정 신청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법원에 직접 이 피해자, 이 가해자를 고발하면서 기소해달라고 하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정치검찰에 안 가도 2중, 3중이 아니라 지금 6중, 8중이야. 6중, 7중, 제가 보기엔 한 10중의 안전장치를 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래서 절대 피해자의 피해가 외면되지 않고 암장되지 않고 그러면서 사실 말이 보안 사건이지 이건 검찰의 수사권이 그냥 유지되는 거고 검찰이 수사권을 악용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걸 야욕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앉은 걸 박수 한번 들어가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물 좀 드세요. 물 드세요. 결명자차 드세요.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니까 이때 틈 와서 발언하세요. 몇 가지만 조금 그 이야기 드리면 아까 전에 저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민변의 의사가 70% 가까이가 보안사건 전체에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상황을 이야기 드리면 민변은 지금 한 1,270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과 관련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를 했는데 다른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다 합의가 됐는데 두 가지 쟁점 아까 이야기한 보안수사권하고 정권 송치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 아까 특히 여성인권위원회 피해자 단체들하고 활동하시는 여성인권위원회의 의견은 좀 부분이라도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어서 서로가
뭐 토론을 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민변의 단일한 의견은 내지 않는다. 단일한 왜냐하면 아까 주무 관할인 이제 사법센터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위로서 민변에서 이런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 다만 각각의 단위들이 개별 단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아까 1270명 중에 한 403명이 응답을 해가지고 나온 분포도예요. 그 중에는 아까 일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의 사법 체계 내에서는 뭐 일부라도 보안 수사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한 67% 정도가 나왔던 거고요. 403명 가운데. 네네네 그 정도이고 그래서 민변 전체 회원의 67%가 나왔다. 이거는 그건 사실과 다른 거예요. 아, 안진걸 수장이 다른 지금 거고. 다 좋았는데 진짜. 민변의 설문에 응한 변호사입니다. 왜냐면 하시면 안 돼. 지금 뭐 예민한데. 예, 이 조사가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민변마저도 보안 수사권 전시에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요. 예. 아니 우리 변호사님 없었으면 우리 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어. 네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회원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소중한 장영기 목소리죠. 사건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부산 뭐 돌려차기, 네. 강간살인 미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중에 일부 사건들이 이런 이야기를 벌어지는데 이런 사건들조차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인 수사기관이 있는데 이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다른 2차 수사기관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고 네. 우선 1차 수사기관이 완벽하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 그러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그런 피해자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예컨대 경찰청이 국수본이 좀 받아서 그렇지. 그런 전문가 조직 좀 만들어서 맞아요. 실제로 약자에 대한 대상 범죄들 관련해서는 법률가들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본부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배치해서 어쨌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네. 뭐 100% 해결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99.9%라도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천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하면 우리가 꿈꿔왔던 이재명 정부에서는 타협 없는 개혁과 선명한 민주당이 가치입니다. 이 말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그쵸? 여러분들 전부 이재명 대통령 하면 이재명이 권력 잡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타협 없는 개혁과 누구보다도 선명한 민주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떠죠? 오히려 정체불명의 외연 확장과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보면서 민주당의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데 하다가 결국은 핵심 지지층들이 반발을 했고 그 핵심 지지층들의 반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 문제예요. 수사권 문제. 그 다음에 인사는 둘째 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법사위나 이쪽에서 잘못된 생각을 해갖고 부결시키거나 그렇게 되면요. 검찰의 수사권은 민주진영에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이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요. 그거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그날로부터 사실상 나락을 갑니다. 민주진보가 뭐하러 이재명 정부를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사람 하자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면서 본인보다 더 아파하면서 그 추위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요. 이재명이 당할까 봐였거든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검찰의 수사권이 남기면 결국은 이재명을 향할 거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검찰의 수사권은 당연히 제거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재명이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기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검찰에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라는 구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원들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뉴 이재명 세력들과 지금 청와대의 제3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류와 손잡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이게 언제부터 노골적으로 지금 발생을 했냐면요. 어제 그저께 제가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해찬 대표님이 1월 24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노골적인 거였어요. 갑자기 공치모가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나 뉴 이재명 세력들이 어려워했던 거는 저는 이해찬 대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인사 문제나 만약에 이해찬 대표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런 인사는 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한 말을 하면 지금 유시민 작가의 말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더 아픈 지점이 될 수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해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히려 유시민을 물어뜯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요란한 개혁, 이거는 대통령이 틀렸다. 개혁이 요란한 개혁은 없다. 어떤 개혁이든지 민주당은 조용히 실천하고 싶지만 그 개혁을 당하는 사람들이 요란을 떠는 것이고 그 요란을 떠는 자체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아픈 부위를 찔렀기 때문에 개혁이 요란해 보이는 것이지 민주당 의원들이 요란한 개혁을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개혁이 멋진 개혁은 없다. 개혁은 원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면서 싸우는 것이고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고 개혁을 멋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대통령의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제가 취재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3줄 이상 글은 좀 자제를 해주세요. 알겠죠? 여기는 3줄 이상 쓰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채팅창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 할 말 많다 그래갖고 막 한 이만큼씩 쓰면 남들 채팅창에 올라가서 불공정합니다. 그 다음에 선호투표제가 되는 과정을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저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호투표제가 통과되는 마지막 날 이성윤 의원, 문정복 의원님, 박기환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빨리 이번 그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제로 할 것이냐 선호투표제로 할 것이냐 상정해 달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상정해 달라 그랬더니 과거까지는 그 한병도 대표가 전혀 그런 태도가 없었는데 어딜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어딜 갔다 왔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날따라 이성윤 의원님이나 빨리 선호투표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찬성 반대를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그러니까 상정을 하지 않고 전당대회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러면서 박차고 나가버렸대요. 갑자기 한병도 의원님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니 선호투표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상정을 해줘야지 최고위원회에서 안 된다 된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정을 안 하고 빨리 상정해달라고 하니까 전당대회 할 거냐 말 거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원래 여러분들 당원 당규에 보면요 전준위 구성이 전당대회 50일 전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런 당원 당규 규정도 30일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랑 이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선호투표제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30일 전에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있는데 다만 지난 그 전당대회를 할 때 중앙위에서 부칙을 넣어놨어요. 중앙위에서 부칙을 넣어서 단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준위도 50일 전에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전당대회의 어떤 룰도 30일 전에는 해야 된다. 이게 다만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하나 보완책으로 들어가 있어요. 부칙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야 이거를 하자를 잡아갖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취재한 거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법사위 상황이죠. 지금 국힘당이 법사위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법사위는 서영교 의원님까지 합치면 10대 8이에요. 법사위원이 총 18명인데 그 법사위원 18명 중에서 10명이 그러니까 민주진영이고 저쪽이 8명이죠. 야당이.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법사위에서 부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 있죠. 제가 취재를 했더니요. 지금 진보당의 손소를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잘못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손소름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이에요. 다만 그 여러 가지 보안수사권이 없을 때의 문제는 차후에 다른 걸로 만들자. 그리고 김동화도 사실상 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법사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건 맞아요. 근데 손솔 김동화는 법사위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고, 서영교 의원님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뭐 서영교가 김민석을 지지 선언을 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의심을 하는데, 서영교 의원 발언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검찰청법으로 이미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미 검찰청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지금 주장하는 게 누구냐면 김남희와 박균택입니다. 지금 현재 김남희와 박균택이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중에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가 다수입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남희나 박균택이가 국힘당과 손을 잡고 형사소송법 삭제,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의 기류가 보이면 법사위원장이 김남희와 박균택의 사보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보임이라는 것은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보임은 누가 할 수 있냐? 원내대표나 법사위원장 2명이 할 수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에 요구해서 사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기려고 하는 게 여론전에 불과하고, 지금 김영민 의원님이나 박은정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건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서영교 위원장도 이미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당의 방침과 법사위의 방침은 다르다. 당에서는 수기를 하지만 이미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심의 눈총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